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결국 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쉬워. 안타까워.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 7경기에서 7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1위를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라리가 8라운드 오사수나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죠. 브리안 사라고사의 활약이 너무나 대단했고요. 부디미르가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수나는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사수나는 올 시즌 홈에서 정말로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4대2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죠.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살인적인 일정,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라민 야말, 하피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페란 토레스, 파우 빅토르, 세르지 도밍게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인가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파우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페란 토레스! 이 자식 페란 토레스가 너무나 부진했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니 패스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볼이라도 간수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체 페란 너는 뭘 할 줄 아니. 여기에 세르지 도밍게스도 너무 부진했어요. 세르지 도밍게스도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경기. 여러분 또 영주와 함께 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라리가 8라운드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홈에서 막강한 오사수나, 올 시즌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바르셀로나, 관심이 뜨거웠죠. 그리고 경기 결과는 오사수나의 4대2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 초반부터 오사수나는 수비 쪽에 집중을 하되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 왼쪽 측면에서 브리안 사라고사의 솔로 플레이,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최전방에서 부디미르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골을 넣고자 노력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 18분 부디미르는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브리안 사라고사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하면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부디미르가 헤더로서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브리안 사라고사는 추가골을 넣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브리안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이냐키 페냐까지 제치고 마무리 지었죠. 물론 그 전 장면, 상대 선수가 파우 빅토르에게 반칙을 범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안 사라고사의 골이 터진 다음에 페드리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문도 데포르티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VAR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브리안 사라고사가 전반전에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변화를 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파우 빅토르가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서 추격하는 골을 기록했죠. 파우 빅토르가 추격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는 추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라민 야말이라든가 하피냐가 교체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가운데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어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다시 골을 넣은 쪽은 오사수나였어요. PK를 얻어내면서 부디미르가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그 가운데 브레스톤이 박스 바깥쪽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4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종료 직전에 라민 야말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환상적인 골을 기록했지만은 결국 2대4 패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 기록을 보면 XG값이 오사수나가 2.23이고요. 바르셀로나가 0.83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사수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고 바르셀로나가 확실하게 득점 기회를 만들지도 못했고 수비 쪽에 문제를 노출했다는 얘기예요. 점유율은 25대 75인데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이 75%라고 하더라도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도 떨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사실 점유율 자체가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팅 숫자는 11대 10이고요. 유효 슈팅 숫자는 5대 6입니다. 바르셀로나는 7전 전승을 달리면서 라리가에서 1위를 독주했었는데 이 경기 패배로 주춤하게 됐고요. 반면에 오사수나는 올 시즌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면모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하피냐, 라민 야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빠졌어요. 그 대신 파우 빅토르, 페란 토레스,
세르지 도밍게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파우 빅토르는 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고요. 레반도프스키도 열심히 골을 넣고자 움직이긴 했어요. 골을 넣기는 실패했지만 문제는 페란입니다. 페란이 볼을 간수해주고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사실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온도볼에 강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넓게 펼쳐서 볼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대각선 패스, 전진 패스 또는 슈팅을 통해서 공격 루트를 개척해줬습니다. 근데 페란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볼을 소유한 상태로 많은 걸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볼 없는 상태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슈팅 기회를 많이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도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오사수나가 3미드를 모두 묶는 모습이 나왔어요. 파블로 토레, 페드리, 에릭 가르시아로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미드필드를 거쳐가는 공격이 많으니까 미드필더들로 하여금 이 3명의 미드필더를 대인마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중앙을 거쳐가는 공격이 많아질 수가 없었죠. 1차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좌우 풀백들을 위로 전진시키고 에릭 가르시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니고가 있을 때는 이니고가 1차적인 빌드업을 많이 하면서 바로바로 2선과 1선까지 연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쿠바르시가 1차 패스 공고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알겠지만은 쿠바르시, 에릭 가르시아, 도밍게스의 이 수비라든가 빌드업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르지 도밍게스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 선수잖아요. 물론 쿠바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쿠바르시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출전기를 잡았었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출전기를 잡고 있는데 세르지 도밍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부터 라리가의 모습을 드러냈고 한지 플릭 감독이 믿음을 표출하면서 계속해서 출전기를 주고 있는 센터백 아니겠어요? 물론 세르지 도밍게스도 이런 경기를 치르면서 더 성장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부디미를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PK를 내주는 장면이라든가 여러모로 아쉬운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파우 빅토르가 뭔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페란이 좀 더 부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페란은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거 힘들구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서 페란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었는데 근데 경기 중에 뛰는 모습 보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 진짜. 너무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오사수나가 잘한 면도 있어요. 오사수나가 플랜 A를 너무나 잘 짜갖고 나왔고 측면과 중앙 쪽에서 위력적인 공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 라인을 올리니까 뒷공간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바르셀로나가 순간적으로 라인이 내려갔을 때는 후반전에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만큼 오사수나는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파우 빅토르가의 골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추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추격하는 흐름에서 추가골이 나오지 않고 실점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말 그대로 말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선, 2선 모두 연결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높았지만은 효과적인 공격 전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대의 빠른 공격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별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다. 출전 시간이 많았던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로테이션을 돌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워낙에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들이 있으니 이 선수들을 관리해줘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할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야 이거 너무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경기에서 패배했고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방향이다. 이 패배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실점에서 파우 빅토르에게 파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이죠. 브리안 사라고사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들어오면서 이냐키 페냐까지 제치고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그 전에 오사수나가 볼의 소유권을 가져올 때 파오 빅토르의 발을 받는 동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전개가 되면서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오 빅토르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파오 빅토르도 이 경기에서의 자신의 골이 자신의 데뷔골입니다. 그런데 2대4 패배를 당한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다 보니까 파오 빅토르의 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파오 빅토르 프리시즌에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주로 교체 출전하고 있지만 출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파오 빅토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전방, 좌우 측면 모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이 경기에서 59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슈팅 1회, 유효슈팅 1회입니다. 그것이 한 골로 연결됐으니까 원샷 원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골키퍼가 패스 미스한 것을 바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려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 파오 빅토르가 골을 넣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도 선수의 재치고 센스예요. 파오 빅토르가 그만큼 센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3%, 드리블 성공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장면 보면은 그 장면, 파오 빅토르가 밟히면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골로 인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 건 아니다. 우리가 이 경기에서는 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6경기 117분 뛰었어요.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파오 빅토르가 어찌 보면 교체 멤버로 공격 쪽에서는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란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거든요. 나는 페란 볼 때마다 실망하는데 이번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페란이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페란 토레스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다니까? 아, 이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자신이 비판을 듣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데 플레이의 질이 올라가야지. 아, 온더볼에 이렇게 약하고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도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도움 하나도 이건 라민 야말이 그냥 골을 넣어서 도움을 만들어준 거예요. 슈팅 2개 했고 유효 슈팅 1회입니다. 저 유효 슈팅 1회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저걸 놓쳤다니까요.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3%, 키패스는 1회, 드리블 1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면은 우리는 자기 비판적이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자기 비판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너를 비판해야 돼. 야, 내가 네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니. 네 말대로 너에게 기대한 나 자신을 비판한다. 물론 페란 토레스가 이번 시즌에 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 시즌 8경기 출전해서 주로 교체 출전을 많이 했지만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퇴장도 한번 기록하긴 했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보면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게 느껴져요. 자신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오 빅토르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 앞으로 교체 카드 딱 벤치 보면 페란이 몸을 풀고 있으면 너 들어와. 왜 몸을 푸니? 그 파오 빅토르 투입. 이런 식으로 갑시다. 일단 파오 빅토르에게 기회를 줍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랭키 더용 소식이 알려졌죠. 프랭키 더용은 주중에 펼쳐지는 챔피언스 리그 스테이지 2차전 영보이스전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랭키 더용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나에 대한 루머들 중에서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봉이 엄청 높다. 이 부분.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을 거부했다. 이 부분. 그리고 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프랭키 더용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발목 부상 수술을 바르셀로나가 제안했는데 더용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더용은 모두가 발목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키 더용은 기사의 보도처럼 자신의 연봉이 엄청 높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프랭키 더용의 연봉에 대해서 3,200만 유로라고 보도를 했었고 일부 언론들은 3,700만 유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키 더용은 실제로는 기본 연봉이 1,900만 유로고요. 여기다가 로열티 보너스가 420만 유로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 경기 60% 이상 출전하면 보너스로 200만 유로를 더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2,520만 유로가 됩니다.
물론 2,520만 유로도 굉장히 높은 연봉이긴 한데 보도처럼 3천만 유로가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다 프랭키 도용이 코로나 기간 그때 이제 연봉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팀을 도와주는 장면도 있었으니까요. 프랭키 도용 입장에서는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건강하게 플레이를 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몸 건강히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더블 피봇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경기력도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매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비, 다니 올모, 페르민 같은 부상 선수들도 차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더용을 시작해서 부상 선수들이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용이 건강하게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오사수나 원정 경기의 패배가 굉장히 뼈아프죠. 뼈아픕니다. 하지만 패배는 빨리 잊을수록 좋죠. 뭘로 잊어야 된다? 승리로 잊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다음 경기가 주중에 펼쳐지는 영보이스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 2차전이고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라리가 9라운드 알라베스하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는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A매치 기간 동안 각국 대표팀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매치 이후에 숨고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비야, 바이에른 뮌헨, 엘 클라시코로 이어지기 때문에 A매치 이후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무패행진은 막을 내렸습니다. 7연승 이후에 패배를 당했어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를 펼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양팀 모두 무패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위는 바르셀로나고요. 2위는 레알 마드리드, 3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1위 바르셀로나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차는 4점에서 3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바르셀로나 추격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데 일단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사수나전 보기 너무 힘들더라. 한지 플릭 감독도 이 경기 보면서 뭔가 또 느꼈겠죠. 한지 플릭 감독이 팀을 워낙에 잘 이끌고 있으니까요. 오사수나전 패배로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페라는 안 돼. 페라는 안 된다고.